거지 같은 게 어디 감히 대기업 면접을 보러 와? 냄새나니까 당장 꺼져! 인사팀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저를 짐짝처럼 로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10년을 준비한 면접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 저는 면접 대신 구조를 택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살아만 주세요.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던 그날 밤,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가을 씨 되십니까? 여기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펜트하우스로 오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했던 순간 가장 화려한 왕관이 제 머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하 18도의 기록적인 한파가 서울을 집어삼킨 새벽이었죠. 낡은 창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는 고시원 쪽방에서 한가을은 언손의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 버텨줘. 가을이 닳고 다른 구두 굽을 쓰다듬으며 간절하게 중얼거렸어요.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식당 불판을 닦으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정장이었습니다. 유행은 지났고 여기저기 보풀이 일었지만 가을에게는 오늘 있을 TS그룹 최종 면접을 위한 유일한 전투복이었죠. 가을은 행거에 걸린 낡은 티셔츠를 입으려다 목이 늘어난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면접관들이 흉이라도 볼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죠. 가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붉은색 털실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을 떠나던 날 원장님이 눈물을 훔치며 건네주셨던 물건이었어요. 가을아, 이건 내가 우리 보육원 앞에 처음 왔을 때 하고 있던 거야. 아주 귀한 실로 짠 것 같더구나. 언젠가 부모님을 찾게 되면 이게 증표가 될 수도 있으니 꼭 간직하렴. 가을은 목도리 끝단에 수놓아진 KJ라는 영문 이니셜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오늘 잘할 수 있겠죠? 가을은 목도리를 목에 꼼꼼하게 두르고 그 안에 숨겨진 낡은 은색 펜던트 목걸이를 꽉 쥐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뜨거운 용기가 되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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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벌컥 열릴 듯 방문이 흔들렸습니다. 가을이 화들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가을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이번 달도 월세 밀리면 방 뺀다고 했지? 언제까지 사람 피를 말릴 거야. 고시원 총무의 날카로운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가을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사정하고 싶었지만 지금 나가면 면접 시간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 취직만 하면 바로 갚을게요. 가을이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속삭이며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총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을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가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얇은 정장 재킷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추위였죠. 하지만 가을은 지갑 속에 남은 몇 개의 동전을 만지작거리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뛰면 30분. 차비 아껴서 따뜻한 커피라도 마시고 정신 차리자. 가을은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구두 밑창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발가락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지만 가을은 TS그룹 사원증을 목에 거는 상상을 하며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가을은 스크린도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면접 예상 질문을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한가을입니다. 저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20대 여성들이 가을을 힐끔거리며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그녀들의 무릎 위에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을은 황급히 자신의 낡고해진 서류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초라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TS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가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건물과 그 앞을 장식한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당당하게 로비를 오가는 엘리트 사원들의 모습은 가을을 주눅들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후, 할 수 있어. 한가을, 넌 할 수 있어. 가을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대기 시간까지는 아직 40분의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은 긴장도 풀고 면접 답변도 정리할 겸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를 사들고 건물 뒤편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대로변과 달리 인적이 드물고 바닥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을이 벤치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그때 골목 어기 경사로에서 힘겹게 움직이는 낡은 리어카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허리가 굽은 노파가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는 더 큰 폐지 더미를 싣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빙판 위에서 헛돌며 위태롭게 춤을 췄습니다. 노파의 다급한 비명과 함께 리어카가 중심을 잃고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가을이 캔커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을의 외침이 닿기도 전에 육중한 리어카는 굉음을 내며 전복되었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노파는 폐지 더미 아래로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요하던 골목길에 쿠당탕 하는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면접 시간은 다가오는데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폐지 박스와 고철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그 아래 서 있던 왜소한 노파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폐지 더미 아래서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을은 반사적으로 뛰쳐나가려다 그만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핸드폰 시계를 보니 면접 바로 5분 전이었습니다. 지금 가면 면접은 끝이야. 가을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이 하나둘 사고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폐지를 치우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머, 저게 뭐야? 사람 깔린 거 아니야? 야, 모른 척해. 괜히 도와주다 엮이면 경찰서 가고 골치 아파져. 아우, 먼지 날리는 거 봐. 옷 버리겠네. 가자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거나 코를 막으며 피해갈 뿐이었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보다 더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에 가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어귀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내렸어요. TS그룹의 유력한 합격 후보이자 그룹 전무의 딸인 최유라였습니다. 유라는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걸어왔습니다. 쓰러진 노파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핏기 없는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노파의 피 묻은 손이 유라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스쳤습니다. 유라가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게 뭐야? 유라는 망설임 없이 신고 있던 뾰족한 하이힐로 노파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더럽게 어디다 손을 대? 미쳤어? 유라가 수행원에게 손수건을 달라고 손짓하며 신경질적으로 외쳤어요. 아, 짜증나. 면접 전에 재수없게 이게 무슨 꼴이야? 야, 너네 뭐해? 빨리 이 쓰레기들 좀 안 치우고. 냄새나잖아. 수행원들이 굽신거리며 길을 텄습니다. 유라는 바닥에 쓰러진 노파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콧방귀를 뀌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TS그룹 사원증도
가난 탈출의 꿈도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안 되겠어. 가을은 쥐고 있던 따뜻한 캔커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폐지 더미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비키세요. 사람 죽어가는 거 안 보여요? 가을이 구경꾼들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날카로운 고철 모서리에 스타킹이 찢어지고 손등이 긁혀 피가 맺혔지만 가을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폐지 뭉치를 미친 듯이 걷어내며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파의 몸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가을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노파에게 덮어주고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붉은 털실 목도리까지 풀어 노파의 목에 감아주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네. 가을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정신을 잃어가던 노파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노파의 흐릿한 시선이 가을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와 가을이 둘러준 붉은 목도리에 머물렀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적거렸어요. 꼬깃꼬깃한 헝겊 뭉치를 꺼내더니 가을의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었습니다. 이거, 우리, 손녀. 할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가을은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된다는 안내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점심시간이라 꽉 막힌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게 뻔했습니다. 가을은 입술을 깨물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리어카를 끙끙거리며 바로 세웠어요. 할머니, 꽉 잡으세요. 제가 병원까지 모실게요. 가을은 노파를 안아 올려 리어카 짐칸에 태웠습니다. 40kg도 안 될 것 같은 가벼운 몸무게가 가을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가을은 하이힐을 벗어 가방 속에 넣어 둘러매고 맨발로 빙판길 위에 섰습니다. 으라차. 가을이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미끄러운 오르막길에서 몇 번이나 발이 헛돌아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가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세요. 환자가 있어요. 길 좀 비켜주세요. 피 묻은 손잡이를 꽉 쥔 가을의 절규가 빌딩 숲 사이로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차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가을의 하얀 블라우스는 이미 붉은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가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안 계세요? 응급실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도 가을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블라우스를 여밀 새도 없이 가을은 다시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택시, 택시. 야속하게도 빈 택시는 보이지 않았고 가을은 찢어진 구두를 신고 눈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면접장에 늦으면 인생이 끝장난다는 공포가 더 컸으니까요. 가을이 TS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면접 시작 시간보다 20분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피범벅이 된 여자가 뛰어들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멈추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보안 요원들이 가을을 거동 수상자로 오인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을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 가방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수험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 면접 보러 왔어요. 들여보내주세요. 제발요. 수험표에는 붉은 피가 말라붙어 번호조차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죠. 보안 요원들이 난처해하며 무전을 치는 사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인사팀장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가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팀장님, 지원자 한가을입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은 가을의 헝클어진 머리와 피 묻은 옷을 벌레 보듯 훑어내릴 뿐이었죠. 이봐요, 한가을 씨. 여기가 자선단체입니까? 아니면 드라마 촬영장이에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시간 약속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대기업 입사를 꿈꿉니까? 게다가 그 복장으로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릴 셈입니까? 당장 끌어내. 인사팀장의 호통에 보안 요원들이 가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10년을 준비했어요. 팀장님. 가을이 절규하며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면접장 쪽에서 또각또각 경쾌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던 최유라였습니다. 유라는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가을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냄새야. 이게 무슨 꼴이니?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노숙자 전형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 유라의 비아냥거림에 주변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도 킥킥거렸습니다. 가을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반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놓으라고요. 결국 가을은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로비 안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가을은 차가운 화단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드러난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왔고 얼어붙은 손등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가을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병원 응급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노파, 김수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손으로 목 주변을 더듬거렸습니다. 없어. 내 반지.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김수님을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지만 김수님은 간호사의 말은 들리지 않는 듯 자신의 목에 감겨있는 붉은색 털실 목도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을이 덮어주고 간 바로 그 목도리였죠. 이거. 김수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목도리의 감촉과 함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우리 은지가 다녀갔어. 내 새끼 냄새가 나. 김수님은 목도리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자신의 목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가을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김수님은 병원 침대 위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고시원 쪽방. 가을은 편의점에서 얻어온 폐기 도시락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띠링.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기다리던 문자였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TS그룹 신입사원 공개 채용 결과. 안내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더 읽지 않고 화면을 덮어버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바보 같은 한가을. 넌 도대체 뭘 기대한 거야? 가을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을 만졌습니다. 낮에 할머니가 쥐어준 옥반지였습니다. 낡은 천에 쌓여있던 반지는 투박하지만 은은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사하신 거죠? 저 오늘 면접도 떨어지고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가을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반지가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열쇠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같은 시각 TS그룹 회장실. 강진혁 회장은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찾았나? 어머니는? 네, 회장님.
지금 TS 대학병원 VIP 병동에 계십니다. 응급실로 실려오셨다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당장 가자. 차 대기시켜. 강 회장은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는 노모 김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를 가셨던 겁니까?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그때 김수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마자 대뜸 자신의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은지가 왔다 갔어.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지는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또 그 소리세요. 은지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은지가 나를 업고 뛰었어. 내 새끼 냄새가 났단 말이다. 김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리며 목에 감긴 붉은색 털실 목도리를 풀러 강 회장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거 봐라. 은지가 주고 갔다. 추우니까 꼭 하고 있으라고. 강 회장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다 목도리 끝자락을 보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목도리 끝에는 붉은 실로 KJ라는 이니셜이 투박하지만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거든요. 그것은 20년 전 강 회장이 직접 털실을 골라 손녀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도리였습니다. KJ는 강진혁 자신의 이니셜이었죠. 이게 왜? 어머니, 이 목도리 어디서 나셨습니까? 누가 줬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수님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죠. 은지라니까. 눈이 예쁜 아가씨였어. 강 회장은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보안팀장 불러. 병원 CCTV, 인근 도로 CCTV 싹 다 뒤져. 어머니를 누가 데려왔는지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찾아내. 잠시 후 병원 보안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 회장이 모니터 앞을 지키고 선 가운데 보안 요원들이 분주하게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응급실 입구 12시 40분경입니다. 화면 속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도로 위를 웬 젊은 여자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짐칸에는 김수님이 타고 있었죠. 여자는 신발도 없이 맨발로 빙판길을 미끄러지듯 달렸고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김수님을 등에 업고 뛰어들었습니다. 저 여자, 옷이 왜 저래?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여자의 흰 블라우스가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은 뚜렷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의료진에게 어머니를 인계한 여자가 뒤를 돌았습니다. 잠깐, 저거 멈춰봐. 확대해. 모니터 가득 여자의 얼굴과 수험표 번호 1405가 잡혔습니다. 1405번. 1405번.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까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다던 그 지원자 같습니다. 복장이 불량해서 쫓겨났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느라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자신들이 문전박대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사팀장 연결해. 당장? 강 회장의 불호령에 비서실장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오늘 쫓아낸 1405번 지원자, 인적사항 당장 가져와.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하나도 빠짐없이.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니터 속 가을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은지야, 내 새끼. 잠시 후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한가을 씨입니다. 나이는 24세, 희망 보육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보육원? 나이도 출신도 모든 정황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간다. 회장님, 밤이 늦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시끄러워. 내 손녀가 저 추운 데서 떨고 있는데 잠이 오겠나? 당장 출발해.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 밖에는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도열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울의 낡은 달동네 고시원촌을 향해 재벌 회장의 차량 행렬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고시원 골목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정적을 깨고 수십 대의 검은 세단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낡고 비좁은 골목에 도열한 경호원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잠에서 깬 고시원 사람들은 창문을 빼꼼히 열고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다. 304호. 강진혁 회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앞장섰습니다.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강건한 그였지만 낡은 나무 계단을 오르는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뚜벅, 뚜벅. 복도를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가을의 방 앞에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가을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낮에 할머니가 쥐어준 옥반지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에 가을이는 잔뜩 긴장했죠. 누구세요? 가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TS에서 가을 씨에게 용건이 있어 왔습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TS라는 말에 가을이는 더욱 긴장했죠. 낮에 일어난 일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방문을 열자 가을이의 초라한 모습이 강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에 강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하의 TS그룹 핏줄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아가.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을을 불렀습니다. 굵고 중후한 목소리에 가을이 조심스럽게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가을이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그때 강 회장의 시선이 가을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가을의 손에는 투박하지만 영롱한 초록빛을 띠는 옥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그것은 어머니 김수님 여사가 증손녀 며느리에게 주시겠다며 평생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갑오였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이번엔 가을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늘어난 티셔츠 사이로 낡은 은색 펜던트가 반짝이고 있었죠. 강 회장은 홀린 듯 다가가 가을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갓 태어난 손녀의 목에 자신이 직접 걸어주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생년월일까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은지야. 네. 가을이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 총수 강진혁 회장의 무릎이 더러운 장판 위로 꺾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비서실장과 경호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가을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못난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왔구나. 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가을의 낡은 양말을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년이나 혼자 두어서. 가을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기,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예. 가을이 강 회장의 옷자락을 잡으려던 찰나 복도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병원에서 사라진 아들을 따라온 김수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수님은 방 구석에 있는 가을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강아지, 여기 있었어? 할머니. 김수님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자 가을이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김수님은 가을의 얼굴을 주름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은지, 밥은 먹었어? 할미가 미역국 끓여줘야 하는데. 가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왜 자꾸 나를 은지라고 부르는 걸까? 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을 양, 아니, 은지야. 잘 듣거라. 강 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애절했습니다. 저분이 내 증조할머니시다. 그리고 내가 내 친할아버지다. 네. 가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내 손녀, 강은지. 그게 바로 너다. 가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로 자라 평생을 외로움 속에 살았던 자신에게 하루아침에 가족이 생기다니요. 하지만 목에 걸린 펜던트와 손에 쥔 옥반지, 그리고 무엇보다 강 회장의 눈에서 흐르는 진심 어린 눈물이 가을의 다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가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새끼.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김수님도 가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강아지 따뜻한 밥 먹으러 가자. 열린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시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숨죽였습니다. 가을의 기구한 운명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을의 세상은 천지개벽했습니다. 1평짜리 곰팡이 냄새나던 고시원 쪽방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TS 호텔 펜트하우스로 바뀌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99.99%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강 회장은 감격에 겨워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했죠. 아가, 뭘 그리 망설이냐? 넌 TS의 주인이야. 당당해져야 한다. 휠체어에 앉은 김수님 할머니가 가을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을은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에 비로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두 어른을 위해서라도 도망치지 않고 부딪혀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반면 그룹의 2인자 최전무의 집무실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챙그랑. 최유라가 분을 이기지 못해 크리스털 와인잔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벽을 타고 피처럼 흘러내렸죠. 아빠, 말도 안 돼. 그 천한 고아 출신이 내 위라고? 내가 저 계집애 밑에서 일해야 한다고? 유라는 수석 입사와 함께 당연히 자신이 차지할 줄 알았던 후계자 자리를 뺏겼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최 전무는 차가운 눈으로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게 그리 쉬운 줄 아느냐? 핏줄? 그깟 종이 쪼가리가 경영 능력을 증명하진 못해. 최 전무가 유라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내가 나서라.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언니처럼 굴면서 정보를 빼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밟아버려라. 유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중 스파이. 그것이 유라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다음 날 가을은 강 회장의 지시로 첫 경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신입사원 채용 재검토였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탈락했던 그 면접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일이었죠. 가을은 인사팀으로 출근해 면접 당시에 CCTV 원본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공교롭게도 그날 서버 오류가 생겨 데이터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가을은 직감했습니다. 회사 내부에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요. 삭제요? 대기업 보안 서버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복구하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을의 서늘한 경고에 인사팀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가을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가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전송했죠. 단독 재벌 회장의 잃어버린 손녀, 알고 보니 전과자. 면접장 난동의 충격적 진실. 메일에 첨부된 영상 파일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그날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신데렐라의 탄생 뒤로 검은 음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채.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대연회장. TS그룹의 잃어버린 손녀를 세상에 공개하는 공식 데뷔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죠. 가을은 강 회장이 선물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떨리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인공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가을은 눈이 부셔 잠시 멈칫했지만 옆에서 지지해주는 강 회장의 손길에 용기를 얻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축하 박수가 쏟아져야 할 타이밍에 기자석에서 날선 질문이 화살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한가을 씨, 학창시절 폭력 서클 출신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면접장에서 난동을 부려 쫓겨났다던데 해명해 주십시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가을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더니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비키라고요. 이거나 놓으란 말이야. 영상 속에서 피 묻은 옷을 입은 가을이 보안 요원들을 거칠게 밀치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다급했던 상황은 쏙 빠지고 마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 장면만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었죠. 저거 봐. 진짜네. 눈빛 돌아간 것 좀 보라고. 피는 못 속인다더니. 쯧쯧.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가을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저으며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오해입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이크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있던 유라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음향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죠. 유라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언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진작에 좀 참지 그랬어. 유라의 목소리는 가을만 들릴 정도로 작고 은밀했습니다. 강 회장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영상 꺼. 누가 이따위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최 전무가 강 회장을 가로막으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흥분하시면 여론이 더 악화됩니다. 일단 가을 양을 대기실로 피신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기자들은 하이에나처럼 가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가을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무도 가을의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을은 경호원들에게 떠밀려 도망치듯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등 뒤로 유라와 최 전무가 주고받는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화려한 데뷔 무대는 처참한 공개 처형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깍! 호텔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깨고 가을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을의 발치에는 방금 배달된 택배 상자가 엎어져 있었죠. 상자 안에서 튀어나온 건 끔찍하게 죽은 쥐 한 마리와 붉은색 페인트로 TS에서 꺼져라고 휘갈겨 쓴 협박 편지였습니다. 가을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흑, 무서워.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화려한 호텔방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을은 극심한 공포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유일한 안식처인 할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이 붙여준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몰래 빠져나온 위험한 외출이었죠. 어두컴컴한 병원 지하 주차장. 가을이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부앙. 날카로운 엔진 소리와 함께 헬멧을 쓴 오토바이 2대가 가을을 포위했습니다. 뒷좌석에 탄 괴한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한가을이냐? 좋은 말 할 때 TS에서 손 떼. 안 그럼 다음엔 쥐새끼 말고 내 시체가 나갈 줄 알아. 가을이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괴한이 쇠파이프를 치켜든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가을 몰래 붙여둔 그림자 경호원이었습니다. 누구냐? 당장 물러가라. 경호원이 순식간에 괴한 하나를 제압했습니다. 당황한 다른 괴한이 오토바이를 돌려 도망치려다 가을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팔이 아스팔트 바닥에 쓸렸습니다. 괴한들은 경호원의 기세에 눌려 도망쳤지만 가을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나온 가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 눈물로 번진 화장.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야? 도망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가을은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할머니도 자신을 믿어준 할아버지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육원 친구이자 해커인 진수였습니다. 가을아, 내 말 잘 들어. 내 부탁대로 최유라 뒷조사 좀 했는데 이거 심상치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 대포폰으로 경쟁사 임원이랑 수시로 통화했어.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려는 것 같아. 통화 기록 확보했다. 가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매국노였던 겁니다. 고마워, 진수야. 파일 바로 보내줘. 전화를 끊은 가을은 욱신거리는 팔의 상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이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거지. 내가 피 흘린 만큼 너희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가을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늘한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신데렐라는 없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TS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강진혁 회장은 건강을 회복한 강인한 모습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최 전무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최 전무의 해임안을 상정하는 이사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작합시다. 네, 오늘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려 합니다. 강 회장의 서슬 펄언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강 회장은 목을 축이려 비서가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내려놓기도 전에 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강 회장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입가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에서 최 전무만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수한 비서가 차에 치명적인 약물을 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강 회장을 싣고 떠났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최 전무는 기다렸다는 듯 기자들 앞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위중하여 당분간 제가 비상 경영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최 전무가 뜸을 들이더니 비통한 표정 연기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건 충격 때문입니다. 얼마 전 찾은 손녀 한가을 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셨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바빴습니다. 속보 TS그룹 회장 혼수 상태, 가짜 손녀의 사기극 충격. 그 시각 회사 로비로 들어서던 가을은 보안 요원들에게 앞을 가로막혔습니다. 한가을 씨, 출입 금지입니다.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비키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가을이 밀고 들어가려 했지만 요원들은 가을을 짐짝처럼 들어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 본부장이에요. 가을이 소리쳤지만 요원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최 전무님 지시입니다. 사기꾼에게 줄 직함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 지급된 법인 카드랑 펜트하우스 출입도 정지됐으니 그리 아십시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은 꼴이었습니다. 가을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어때? 참바닥 맛이? 할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게 생겼네? 유라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가을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꾸민 짓이지?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증거 있어? 억울하면 고시원이나 다시 알아봐. 그게 내 분수에 딱 맞으니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가을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중환자실 입구에는 최 전무가 배치한 사설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할아버지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가을이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몰려든 기자들은 가을을 에워싸고 유전자 조작이 사실입니까? 라며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 세례에 눈이 멀 것만 같았죠. 그때 낡은 용달차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병원 입구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소리쳤습니다. 가을아, 타. 보육원 친구 진수였습니다. 가을은 기자들을 뿌리치고 용달차 조수석에 뛰어올랐습니다. 차가 급출발하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보는 가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억울함보다 혼자 사경을 헤매고 계실 할아버지 걱정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가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치익. 하얀 소독 연기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 방호복을 뒤집어 쓴 사람이 소독기를 돌리며 VIP 병동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진수가 구해온 방역업체 직원증과 장비 덕분에 철통 같은 보안을 뚫을 수 있었죠. 305호. 할머니. 가을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 전무가 심어둔 감시원들은 소독 연기가 맵다며 코를 막고 자리를 피한 상태였습니다. 가을은 침대로 다가가 산소호흡기를 쓴 김수님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가을이에요. 가을의 목소리에 감겨있던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뜨였습니다. 치매로 흐릿하던 눈동자가 순간 기적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은지냐? 우리 은지 왔어? 네, 할머니. 저 왔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나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가을이 울먹이자 할머니가 가을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앙상한 소나기 힘이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장부, 파란 장부를 찾아야 해. 장부요? 네, 할아비가. 그놈들 짓인 걸 알고 숨겨뒀어. 회장실 벽난로 뒤. 비밀 금고.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가을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0, 4, 1, 9. 금고 비밀번호였습니다. 가을이 숫자를 외우려는 찰나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독을 이렇게 오래 해? 냄새나게. 최유라였습니다. 가을은 급히 소독기를 가동해 연기를 피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라가 들어오려다 자욱한 연기에 기침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콜로. 아우, 독해. 대충 하고 빨리 나가요. 가을은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유유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유라가 할머니에게 독서를 퍼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네, 명줄도 길지.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잠이 와? 가을은 주먹을 꽉 쥐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용달차 안에서 진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알아냈어? 가을이 손바닥에 적힌 숫자를 보여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파란 장부래. 그게 최 전무 일가의 비리를 밝힐 증거야. 회장실 벽난로 뒤에 있대. 진수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회장실? 지금 최 전무가 그 방 차지하고 앉아서 리모델링 공사 지시했다던데? 내일이면 벽이고 뭐고 다 뜯어낼 거야. 그럼 오늘 밤밖에 없어. 가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들어갈게. 미쳤어? 거긴 보안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 아니, 방법이 있어. 가을은 진수의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야간 방역 일정표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저기에 넣어줘. 오늘 밤 TS그룹 본사는 대대적인 바이러스 방역을 실시하는 거야. 진수는 가을의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곧바로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좋아. 30분 뒤에 시스템 뚫린다. 대신 딱 20분이야. 그 안에 못 나오면 넌 무단 침입으로 바로 체포야. 어둠이 깔린 TS그룹 본사 앞. 가을은 다시 방호복을 입고 고글을 썼습니다. 소독약 통 안에는 장비를 챙겨 넣었죠. 거대한 빌딩이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가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내 손으로 그 가면 벗겨줄 테니까. 가을은 방역 작업 중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호랑이 구린 본사 로비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딸깍. 고요한 회장실의 정막을 깨고 금고 다이얼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은 떨리는 손으로 벽난로 뒤에 숨겨진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말대로 낡은 파란색 가죽 장부와 USB가 놓여 있었죠. 이거구나. 가을은 서둘러 장부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부 밑에 똑같이 생긴 장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겉표지만 같고 내용은 텅 빈 만약을 대비해 할아버지가 준비해 둔 미끼용 장부였던 겁니다. 가을은 본능적으로 진짜 장부와 USB를 방호복 깊숙한 안주머니에 찔러 넣고 가짜 장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사무실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가을이 눈을 찌푸리며 돌아보자 문 앞에 팔짱을 낀 최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방역을 왜 회장실까지 와서 하실까? 지시한 적 없는데.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가을은 짐짓 태어난 척 소독기 노즐을 들어 올렸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거기 멈춰. 마스크 벗어봐. 유라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뒷걸음질 치다 소독기 통을 유라 쪽으로 집어 던지고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 내 옷. 저거 잡아. 당장 잡아.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회장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가을은 소독액을 뿌리며 저항했지만 수정 열쇠를 이길 수는 없었죠. 결국 가을은 바닥에 거칠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야? 어떤 미친년이 감히 여기를 들어와? 유라가 씩씩거리며 다가와 가을의 고글과 마스크를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드러난 얼굴을 확인한 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역시 너였니? 쥐새끼 한 마리가 기어다닌다 싶더니 한가을 너였어? 유라는 가을의 뺨을 내리치고 가을의 손에 들려있던 파란색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내가 믿는 구석이었어? 비자금 장부? 유라는 장부를 펄럭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썼다, 정말. 근데 어쩌지? 이게 내 유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소란을 듣고 최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저건 가을이 아니냐? 아빠, 이 기집애가 장부를 훔쳐가려 했어. 내가 딱 잡았지. 유라가 장부를 흔들어 보이자 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장부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다. 당장 입 막아서 지하 기계실 창고에 가둬.
오늘 밤 안으로 사고사로 위장해서 처리해. 최 전무의 잔인한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가을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을을 조롱했습니다. 잘 가라, 신데렐라. 자정 넘으면 넌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땐 유리 구두도 소용없을걸? 가을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유라의 손에 들린 장부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들이 뺏어간 건 껍데기뿐인 가짜였습니다. 진짜 장부와 USB는 가을의 방호복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래, 맘껏 웃어둬. 그게 너희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어둡고 습한 지하 창고로 끌려가면서도 가을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서늘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하 기계실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음만이 가득한 곳에서 가을은 손목을 옥죄는 밧줄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끊어져라. 제발. 가을은 구석에 튀어나온 녹슨 파이프 모서리에 밧줄을 미친 듯이 비벼댔습니다. 살점이 쓸려나가고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나가지 못하면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목숨이었으니까요. 투둑. 마침내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유로워진 손으로 방호복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묵직한 진짜 장부와 USB가 무사히 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은 서둘러 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진수가 미리 알려준 탈출구, 지하 배수로 덮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쇠로 된 덮개를 젖히자 역한 악취가 확 풍겨왔습니다. 가을은 헛구역질을 삼키며 시커먼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통로는 쥐들이 기어다니는 오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이를 악물고 포복 자세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오물이 얼굴에 튀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건물 뒤편 소각장. 최유라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파란색 장부가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물론 가을이 바꿔치기에 둔 껍데기뿐인 가짜였죠. 잘 가라 한가을. 내 앞길을 막는 건 모든 죄로 만들어주지. 유라는 장부가 검은 죄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만족스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녀는 자신이 태운 것이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USB 암호만 풀면 완벽해.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지 뭐. 유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소각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배수로 끝자락에 다다르자 가을은 머리 위 맨홀 뚜껑을 힘껏 밀어 올렸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지하 주차장 구석진 하역장이었습니다. 마침 세탁업체 직원이 수거한 유니폼 자루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가을은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트럭 짐칸으로 뛰어올라 더러운 세탁물 자루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부릉. 트럭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검문소에 다다르자 트럭이 멈췄습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짐칸 좀 열어보시죠. 보안 요원의 목소리에 가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요원이 랜턴을 비추며 짐칸을 훑어보았습니다. 불빛이 가을이 숨은 자루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상 없네요. 통과하세요. 철컹. 트럭 뒷문이 닫히고 차가 다시 속력을 냈습니다. 가을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이 오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도심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 가을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진수가 튀어나왔습니다. 가을아, 너 꼴이 왜 이래? 진수는 오물투성이가 된 가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품속에서 파란 장부와 USB를 꺼내 던졌습니다. 나왔어. 이거 진짜야. 가을이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최유라, 최전무. 너희 이제 다 죽었어.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가득 최전무 일가의 추악한 비리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이었습니다. 타닥, 타닥. 허름한 모텔 방 안, 진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에 복잡한 암호가 풀리고 수백 개의 파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을아, 이것 좀 봐. 상상 이상이야. 가을은 진수가 가리키는 화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전무일가가 유령 회사를 세워 비자금을 세탁한 내역은 물론 TS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넘기고 받은 뒷돈거래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회사를 통째로 팔아먹으려고 했어. 가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때 가을의 대포폰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심어둔 내부 조력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일반 병실로 이동. 의식 회복 징후 보임. 최 전무 측이 접근 시도 중. 가을은 즉시 미리 섭외해둔 로펌의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입니다. 변호인단을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할아버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의료진의 접근도 막으세요. 가을의 지시에 변호사들이 병원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최 전무가 손을 쓰기 전에 강 회장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니까요. 다음은 내부의 아군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가을은 늦은 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접선 장소인 한강 둔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TS그룹 강성 노조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이 한가을입니까? 할 말이 뭐요? 나도 바쁜 사람입니다. 위원장은 가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말없이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최 전무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공작을 꾸민 녹취록과 회사를 매각하려는 계획서가 떠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회사를 팔아넘겨? 저를 도와주세요.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위원장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가을의 호소에 위원장은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일이라면 지옥이라도 같이 갑시다. 두 사람은 굳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가을은 다시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최유라의 집무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안 열려? 왜? 유라는 해커까지 고용해 가을에게서 뺏은 USB의 암호를 풀려 했지만 접속하는 순간 진수가 심어둔 바이러스가 작동해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망할년. 감히 나를 속여? 유라는 키보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을이 예고 없이 1분짜리 영상을 업로드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가을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S그룹의 손녀 한가을입니다. 내일 아침 주주총회에서 우리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들의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하며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여론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고 최 전무는 공포에 질려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장님, 당장 그 계집애 수배령 내리세요. 무슨 죄목이든 붙여서 잡아넣으란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곤란한 듯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전무님,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역풍 맞습니다. 최 전무는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면접관 박 부장. 과거 가을을 문전박대했던 인사팀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장님, 한가을입니다. 저를 기억하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내일 주주총회에 증인으로 서주세요. 최유라 실장의 채용 비리와 압력, 부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박 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을은 할머니가 사주셨던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가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자. 끝을 보러. 가을은 진수와 함께 결전의 장소, 주주총회장으로 향했습니다. TS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삼엄한 경비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입구마다 배치된 사설 경호원들은 주주들의 신분증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단상에 오른 최 전무는 침통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회장님의 유고와 경영 악화로 인해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하려 합니다. 최 전무가 거짓 눈물을 훔치자 미리 매수된 일부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최 전무님 말이 맞습니다. 회사를 살려야죠. 투표가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헬멧을 쓴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로비로 난입해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치익! 희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회의장 입구를 뒤덮었습니다. 진수의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뭐야? 막아. 당장 막아. 최 전무가 단상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연기 속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가을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파란 조끼를 입은 노조원 수십 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가을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을 발견한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가을,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저 미친 여자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노조위원장과 조합원들이 몸으로 벽을 만들어 막아섰습니다. 비키시오. 우리는 정당한 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온 겁니다. 위원장의 호통에 경호원들이 주춤했습니다. 그 사이 가을은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최 전무가 기가 막히다는 듯 가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냐?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 가을은 대답 대신 단상에 있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향해 외쳤습니다. 주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회사가 위기인 것은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단상 위에 있는 도둑들 때문입니다. 뭐? 도둑? 최 전무가 가을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 전무 이번 기술만 넘기면 1,000억은 챙길 수 있어. 페이퍼 컴퍼니 계좌는 준비됐나? 경쟁사 임원 걱정 마십시오. TS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최 전무의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유라가 회사 돈을 횡령해 명품을 사고 도박 자금으로 쓴 내역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팔아먹으려고 했어? 저 사기꾼들, 당장 해명해. 주주들이 물병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최 전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저건 다 저 여자가 만든 가짜입니다. 유라도 악을 쓰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기집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요. 유전자 검사도 조작한 사기꾼이에요. 뻔뻔한 부녀의 태도에 가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입을 막을 수는 없다. 회의장 옆문이 열리고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링거 거치대를 꽂은 휠체어 위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강진혁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 전무가 뒷걸음질 치다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이 살아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비서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 손녀 한가을의 말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진실입니다. 강 회장의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이 최 전무와 유라에게 꽂혔습니다. 가을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은 가을의 손을 꼭 잡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로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저 썩은 살들을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최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왕국이 그토록 무시했던 고아 소녀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회의장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강 회장의 증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곳 없이 단상 위에 고립된 최 전무와 최유라를 포위했죠. 최영수 씨 그리고 최유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최 전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천하를 쥐고 흔들던 이인자 최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아빠, 뭐라도 좀 해봐요. 내가 왜 잡혀가? 이거나 놓으란 말이야. 유라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질질 끌려 나오던 유라의 앞을 누군가가 가로막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가을이었습니다. 유라는 도끼 어린 눈으로 가을을 노려보았습니다. 비켜.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나오기만 하면 넌 죽었어. 가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유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유라의 수갑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 합격 통지서. 가을의 차가운 목소리가 유라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남의 자리 뺏고 남의 공 가로채서 얻은 가짜 합격증 말고 이게 진짜 내가 받아야 할 합격 통지서야. 감옥행 티켓. 한가을. 유라의 비명은 닫히는 호송차 문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그제야 숨죽이고 있던 주주들과 직원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와, 만세. 한가을. 회의장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 회장은 가을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가을이가 회사를 살렸어. 가을은 할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간의 서름을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TS그룹의 뉴스로 도배되었습니다. 속보 최 전무 일가 1000억대 횡령 및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 단독 가짜 손녀 누명 벗은 한가을. 그녀가 입은 3만 원짜리 정장 완판 행진. 가을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가을은 원본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김수님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가을의 진심 어린 호소에 여론은 완벽하게 반전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를 현실판 정의의 여신,
흑수저의 반란이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TS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경영 투명성에 대한 기대감을 증명했죠. 일주일 후 강 회장은 전 직원을 로비에 소집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강 회장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로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만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옆에 서 있는 가을을 가리켰습니다. 제 모든 권한을 본부장 한가을에게 위임합니다. 새로운 리더와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을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보안 요원들부터 그동안 최 전무의 눈치를 보던 임원들까지 모두가 가을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을은 집무실로 돌아와 첫 번째 결제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패 임원 해임 및 조직 개편안. 가을은 만년필 뚜껑을 열고 서류 하단에 힘주어 서명했습니다. 이제 대청소 시작이야.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틔울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챕 16. 일주일 후 가을은 정식 본부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지난번 가을을 문전박대했던 보안 요원들이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들은 해고 통보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잔뜩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받은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따뜻하게 마시고 일하세요. 본부장님? 앞으로도 우리 회사 잘 지켜주세요. 요원들은 가을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을은 미소 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승리는 용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강진혁 회장은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만 맡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늙은이는 뒷방으로 물러나 주마. 내가 마음껏 펼쳐보거라. 강 회장은 가을에게 정권을 위임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김수님 할머니도 펜트하우스에서 가을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을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할머니의 치매 증상도 눈에 띄게 호전되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죠. 가을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진수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해킹 실력과 보안 능력을 높이 산 강 회장이 그를 최연소 보안팀장으로 특채한 것입니다. 진수는 낡은 지하 작업실을 벗어나 최신 장비가 갖춰진 사무실에서 가을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반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유라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반성문 대신 가을을 저주하는 편지를 쓰다가 교도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가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유라는 그제야 자신의 몰락을 실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을은 자신이 살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밀린 월세를 갚고 힘들게 사는 이웃들에게 넉넉한 이사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또 할머니와 함께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죠. 그날 밤 가을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섰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차가운 불빛 아래서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 가을은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TS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은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다시 열고 직접 면접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채용의 핵심은 블라인드. 학력도 집안도 아닌 오직 실력과 인성만 보는 파격적인 시도였죠. 본격적인 면접에 앞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상자는 과거 가을을 모욕하고 내쫓았던 인사팀장과 면접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시겠죠? 달게 받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해고는 없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요? 봉사활동 500시간 이수, 그리고 사원급으로 직급 강등입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인성을 새로 배우세요. 당신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라고요. 가을의 파격적인 제안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자존심 센 인사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사원증을 탁자에 집어 던졌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바친 게 얼만데 까마득한 어린애 밑에서 기라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인사팀장은 씩씩거리며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접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을의 관용에 감복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면접 대기실은 긴장한 지원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을은 대기실에 들러 직접 준비한 따뜻한 차와 다과를 권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 후회 없이 다 보여주고 가세요. 가을의 따뜻한 응원에 지원자들의 얼어붙은 표정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가을의 시선이 한 남성 지원자의 구두에 머물렀습니다. 굽이 닳고 가죽이 해진 낡은 구두. 영락없는 과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원자는 가을의 시선을 느꼈는지 부끄러운 듯 발을 뒤로 숨겼습니다. 가을은 그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구두 굽이 많이 닳았네요. 그만큼 꿈을 향해 부지런히 뛰었다는 증거겠죠? 멋집니다. 지원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을의 한마디는 그 어떤 스펙보다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을은 첫 월급을 털어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빨간색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샀어요. 가을은 김수님 할머니에게 최고급 캐시미어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강 회장에게는 편안한 기능성 신발을 선물했죠. 아이고,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두르나. 할머니는 목도리를 얼굴에 비비며 좋아하셨고 강 회장도 신발을 신어보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평생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귀한 거구나. 고맙다, 은지야. 주말 오후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따뜻해요? 그럼 우리 손녀 마음처럼 따뜻하다. 가을은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강 회장은 그 옆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봄 햇살 같은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행복이 가을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죠. 하지만 TS그룹의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한 가을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까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 아침, 가을은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을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따뜻한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가을의 눈에 익숙한 풍경이 스쳤습니다. 아, 가을이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폐지 리어카를 끌던 노인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있었던 겁니다. 쏟아진 폐지 박스들이 바람에 뒹굴고 노인은 힘겹게 바닥을 짚으며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미팅 시간이 빠듯합니다. 지금 멈추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여 있던 낡은 붉은색 털실 목도리를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준 기적의 목도리였죠. 차 세우세요. 네. 하지만 미팅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세우세요. 차 문이 열리고 가을이 눈길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이힐이 미끄러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넘어진 노인에게 달려가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노인은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아가씨가 자신을 돕자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옷 다 버리겠네. 옷은 상관없어요. 어디 봐요, 손이 다 까지셨잖아요. 가을은 노인의 얼어붙은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녹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폐지들을 주워 리어카에 다시 실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사람 한가을 회장 아니야? 맞네. 대기업 회장이 길바닥에서 리어카를 밀고 있어. 플래시가 터졌지만 가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붉은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떠는 노인의 목에 정성스럽게 감아주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이거 하고 가세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귀한 걸 고마워서 어쩌나. 복 받을 겨. 아가씨는 꼭 복 받을 겨. 가을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전 이미 넘치게 받았습니다. 건강하세요. 가을은 노인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때까지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1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그녀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함께였습니다. 다시 차에 오른 가을의 얼굴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백미러를 통해 가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출발할까요, 회장님? 네. 가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붉은 목도리가 따뜻하게 나부꼈습니다. 가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가진 것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였던 소녀 가을. 이제 그녀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진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결코 식지 않을 사랑과 나눔의 온기를 품은 채 가을의 차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가을이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의 인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약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녀의 용기는 결국 잃어버린 가족과 회사를 되찾는 기적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반면 탐욕에 눈멀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가을이가 베푼 작은 온기가 돌고 돌아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로 돌아온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위로와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유독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을이처럼 꿋꿋하게 버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머지않아 당신에게도 붉은 목도리처럼 따뜻하고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